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전라북도는 자타공인 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촌을 지키고 있는 농업인과 축산인들은 전라북도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한 축인데요. 이제 곧 농번기를 앞두고 올 한 해 농사를 준비할 농업인들 많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이들 농축업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죠. 바로 농협인데요. 오늘 반갑습니다에서는 올해 농업중앙회 전북지역 본부장으로 취임한 김영일 본부장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늦었지만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장 김영일입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과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취임을 하시자마자 취임식도 생략하시고 바로 현장으로 가셨다면서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사실 이제 지난 12월 초에 이제 발령이 났는데 네. 이제 취임식을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과 농축협 조합장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같이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인데 나름대로 여러 생각들을 또 고민을 해서 어떻게 전달할까 시간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유례없는 폭설이 순창 정읍지역들에서 발생을 했고 맞아요, 또 예,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아하. 정말 지역 농업 현장이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고 농민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제가 취임식을 한다는 것은 이건 도리에 맞지도 않고 당연히 농업 현장으로 달려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평소에도 이렇게 직원분들에게 현장을 굉장히 강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되시면 사실 뭐 대외 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사무 업무 때문에 상당히 바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강조하는 이유가 따로 있겠죠? 글쎄요, 저희 뭐 모든 게 이제 다 그러잖아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동안에 이제 농협 생활을 하면서 저하고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이 느끼는 것이 이제 제 업무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책상보다는 어떻게 보면 뭐 전략 전술에 대한 기획도 많이 해봤지만 예. 현장으로 달려가서 답을 찾고 현장에서 고민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려고 해왔던 저의 업무 스타일이기도 한데 우리 직원들에게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답을 구하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어떤 그 현실에 맞지도 않고 현장의 괴리감들이 많기 때문에 또 사업 방향도 제대로 좀 잡지 못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서 네. 가급적 우리 직원들도 현장으로 달려가라고 주문을 하고 있고요. 저부터도 솔선해서 현장으로 달려가서 우리 농업농촌의 그 현장의 목소리들을 많이 청취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분명히 답이 있으시다고 믿고 계신데요. 그러면 현장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이렇게 들려올지도 궁금해요. 지금까지 수많은 뭐 농업인들, 축산인들을 만났지만. 정말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듣고 좀 뭐 정말 다시 한번 저를 또 뒤돌아보는 그 시간들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좀 뭐 진하게 생각나는 게 있어요. 한 2주 전에 영농 폐기물 지원 사업을 위해서 이제 같이 우리 단체들과 함께 나갔는데 정말 한 90세 돼 보이는 우리 농업인 어르신께서 전동차를 타고 오시면서 저를 보시더니 쭉 이렇게 오셔서 가시질 않고 맴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좀 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음료수 이제 좀 드리면서 했더니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제가 농협 본부장입니다. 했더니 정말 우리 본부장님 이렇게 자주 와주시고 저하고 다음에는 꼭 막걸리 한잔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손을 놓지 않고 저도 이제 지원 일들을 해야 하는데 계속 뭔가 말씀을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그 사람이 그리운가 또 농촌에 정말 그러한 어떤 외로움의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엿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들 통해서 그래 정말 이 어르신들 자주 찾아뵙고 손이라도 잡아주면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도 참 소중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요. 현장을 걷다 보면 뭐 다 아시겠지만 요즘 어려운 농촌 환경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 날씨가 너무 뭐 계속 변해서 엊그제 뭐 태풍 돌바람이 불고 하는데 맞아요. 이러한 그 냉해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농사짓기가 참 힘들다. 그리고 정말 사람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일할 사람들이 없어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또 우리 농촌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또 애정어린 말씀도 좀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요.
또 간혹 이제 이런 어려운 때 농협이 좀 더 역할을 잘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또 꾸지람도 좀 주십니다. 그래서 그 달게 좀 받고 있고요. 또 희망적인 것은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면 역시 패기와 열정이 넘치는 그 목소리 속에서 담긴 우리 농업, 특히 전북 농업의 미래가 엿볼 수 있어서 또 희망을 좀 갖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각 기관마다 여러 뭐 캐치프레이즈라든지 슬로건들을 내세우잖아요. 네. 2023년 네. 전북 농협의 캐치프레이즈는 어떤 걸까요? 저 이제 좀 그 슬로건을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제가 농협에 이제 처음 입사했을 때 당신은 어떠한 삶 농협에서 가치를 가질 거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제 그 순페트의 그 창조적 파괴론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뭐 피터 드러커도 마찬가지로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우리 직원들에게 그 이야기들을 신규 직원들에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슬로건의 의미가 내 인생의 또 어떤 목적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갖다. 그래서 우리 전북농협도 이제 금년도에 저희가 이 슬로건을 제가 본부장으로서 취임하면서 시작할 때 이 슬로건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칭찬받는 전북농협을 만들자. 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왜 뭐 칭찬받아야지? 당연히 농협이면 칭찬받아야죠. 그래서 칭찬받는 일을 더 많이 해서 칭찬받는 농협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어느 도보다도. 재밌다. 보통 막 더욱더 혁신적으로, 역동적으로, 그렇죠. 현장으로 가자 뭐 이런 건데. 그런 전투적인 것도 좋은데. 그런데. 참 칭찬이라는 것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칭찬은 어떤 일시적인 기쁨보다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또 동기부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동기부여를 받고 힘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조직이 좀 더 우리 지역사회로부터 농업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이 뭔가 동기부여가 될 힘을 낼 거 아니냐. 그러네요. 네, 이를 위해서 이제 제가 또 저는 그 함축적인 단어들을 좋아하는데 3CS라는 그 슬로건에 부여된 그 이니셜을 좀 만들었어요. CS가 뭐 세 가지. 그래서 이제 그 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이제 우리 보다는 좀 핵심 사업에 좀 집중하자라고 하는 코어라는 개념과 그리고 이제 안전하고 편안한 그 농업 환경을 구성하는 농업 환경, 농업화의 클린. 그리고 이제 구성원 간에 그 서로 협력하는 조직 문화 구현의 코어. 이것이 이제 3C가 되고 이걸 통해서 결국은 칭찬받고 좀 차별화되는 특별한 전북 농협을 만들어서 결국은 각 지자체나 농업인으로부터 진정으로 칭찬을 받게 되는 그런 전북 농협을 만들자고 하는 우리의 의지의 어떤 목표 슬로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도 한 가지 또 덧붙일 게 있어요. 또 있어요. 네. 이걸 위해서 이제 이것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세부 계획이 또 있어요. 네, 그렇죠. 이를 이제 추진하기 위해서 제가 가칭 111 프로젝트라는 거를 그 세부안으로 좀 넣었는데 이를 위해서 이제 크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1인 1 핵심 사업을 선정을 하자, 중점 사업을 선정을 하자. 그리고 각 시군 단위 조직들이 또 1특색 사업을 만들고 또 92개의 농축협이 그 아이콘 사업 만들기를 통해서 결국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전북 농협을 좀 바로 세우고 칭찬받는 그러한 농협을 빨리 만들어내자 하는데 그 의미를 좀 두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라북도 뭐 농촌만의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사실 현재 전라북도 농촌과 농업인이 겪는 어려움이 있을 거고 또 어떤 것이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하시는지도 상당히 궁금해요. 최근 매체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참 정말 어떻게 보면 IMF나 코로나 그 팬데믹 이후 그 상황보다도 지금 더 갈수록 좀 어려운 환경이 우리 지금 농업 환경이 아닌가, 농업농촌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금리 상승 등 대내외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영향들로 인해서 우리 원자재 가격이 많이 치솟고 있고 최근에 또 유가 상승까지. 그렇죠. 또 그리고 그에 따른 인건비 상승들 문제가 있고 맞습니다. 또 우리 소비 심리가 좀 위축되어서 계속 소비가 감소됨으로써 우리 농업 농촌은 어느 때보다도 더 힘든 그런 시기를 좀 맞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더욱더 많은 사업들을 또 펼쳐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챗 GTP 써보셨습니까?
써보지는 않고, 이제, 저도 이제.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AI가 정말 예. 급상승하고 급부상하다 보니까 이제 농업에서도 AI를 활용한 무언가를 개발하거나 또는 교육이 필요하거나 또는 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 개발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분야도 혹시 고민을 하고 계세요? 실제로 이제 저희 전북의 사례를 좀 이제 요즘 뭐 스마트화 디지털 시대에 맞춰서 저희가 변화가 되고 있는 게 뭐 막대한 자금을 투자되는 규모로 접근하기보다는 일단은 좀 기존에 있는 시설 하우스에 우리가 그 맞춤형 지원 사업을 해서 일부의 어떤 필요 그 스마트한 장비들을 구축을 한 그 실속형 스마트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 한 7개소를 했는데 이제 올해 14개소로 지자체와 협력해서 확대하고 또 지원 규모도 좀 늘려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양한 어떤 농사 정보를 너무나 흩어진 정보들을 모아서 농가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디지털 종합 영농 플랫폼이 있어요. 네. 오늘의 동사 웹이라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민간이나 공공기관의 그 다양한 영농 정보를 우리 농가들이 한 툴에서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 서비스를 통해서 어떻게 농가들이 이제 뭐 하늘만 바라보고 농사 짓던 시대에서 좀 더 계획 영농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역할들을 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서비스를 확대해 좀 운영하고 있고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좀 교육도 하고 홍보도 좀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요즘에는 농촌에 대한 어떤 가능성들을 많이 바라봐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농촌하면 굉장히 좀 인프라가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약간 이런 이미지들 갖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주 MBC에서도 그 젊은 여성의 어떤 농업인들, 농촌인들이 활약하는 또 이야기를 다룬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마녀들의 포레스트. 마녀들의 포레스트. 아주 유능한 MC가 또 그래서 만나보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지역 사회의 가능성 그리고 특히나 농촌 사회에서의 그 가능성을 스스로 발굴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또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프로그램인데 우리 본부장님은 전라북도 농촌의 이 미래 희망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희망은 청년 농업인에게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청년 농업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또 문제 해답들을 어떻게 풀어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사례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우리 그 마녀들의 포레스트 프로그램 정말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농협에게는 절대적으로 좀 우리 농협 직원들은 반드시 또 시청해야 하는 프로그램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아나운서님하고 또 우리 관계자분들께 지금 감사 인사를 좀 드리는데 제가 그게 프로그램에서 한번 42대인가요? 그게 좀 생각이 나는데 고창의 그 여성 농업인이 이제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농업인이 기농기촌 한 이유를 좀 인터뷰한 걸 좀 봤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농촌이라는 것과 청년이라는 상반된 단어가 결합을 하면 뭐가 나올까? AI에 돌려보면 뭐가 나올까요? 아까 말씀한 그 통해서 돌려보면 뭐가 나올까? 정말 희한한 답이 나오죠. 블루오션이라는 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블루오션이라는 답을 보고 농촌에 왔다, 전북에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 뭐 청년 농업인들이 우리 사실 농촌에 농업에 와서 다양한 어떤 가치들을 찾아내고 이것을 비즈니스로 전환하는 노력들 많이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농촌에 알고 계시지만 어떤 시설 유형이나 자연경관이라든가 많은 어떤 유유시설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이제 경제적 가치로 좀 창출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청년 농업인들이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농촌의 어메니티는 그냥 그저 보고 그냥 가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그 속에서 이제 생산재 어떤 가치제로서의 역할을 끌어내고 있다라는 게 청년들의 희망의 가치인데 저희 농협도 이 청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제 청년 후계농 육성 지원 사업이라든가 청년 농업인 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 이 청년들이 개발하고 정말 정착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농업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같이 함께 노력하고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미래 희망은 그래도 청년 농업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자, 최근 그 전북 농협의 겹경사가 이어졌습니다. 상을 또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지난해 열심히 해준 본부장님이 직원들이 해주셔서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전북 14개 농축협이 상호 금융 대상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이 상호 금융 대상은 어떤 상이었는지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92개 농축협이 그 지역사회에서 지역에서
모습에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금융 사업을 진행하는데 신용 사업이라고 하죠. 이것은 이제 상호금융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상호금융이 69년도에 우리 고리채 문제, 지역사회 고리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작이 됐는데 이제 오늘날 이 전국 규모로 금융자산이 한 700조 원, 그리고 우리 전북에도 지금 한 금융자산이 34조 원 정도 가량으로 상당히 최고의 어떤 금융기관으로서의 자리를 하고 있고 특징은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철저한 풀뿌리 금융기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융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그리고 시상하는 것이 상호금융 종합대상인데요. 그래서 의미가 나름대로 있는 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 92개 농축기업 중에 14개 농축기업이 시상하는 그런 큰 쾌거를 얻어냈습니다. 근데 이 상의 어떤 의미가 여러 가지가 좀 있어요. 우리가 상호금융이 이제 농협에서 은행 사업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고유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수익센터로서 역할을 한다. 농협에는 이제 다양한 경제사업 지도 사업들을 실행을 하고 있는데 예. 이 재원의 어떤 근본은 이제 신용사업에서 그 역할을 해주고 있고 또 실제로 지난해 쌀값 하락이라 여러 가지 경영난에 어려웠을 때 우리 금융사업이 그 역할을 좀 시너지 효과를 좀 해서 경제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만들어주고 있고요. 예. 또 그 실제로 아까 그 상호금융 대상에 이제 우리 정읍원예농협이라든가 수상한 조합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네. 이 경제 사업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상호금융에서 생기는 수익을 기반으로 해서 경제 사업을 좀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호금융과 우리 경제 사업 이것은 서로 같이 순기능 속에서 어떤 관계성 금융의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같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같이 농협 사업으로의 중심축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농업인들에게 양질의 금융 서비스를 또 제공하려고 또 계획을 갖고 계실 텐데요. 뭐 구체적인 어떤 뭐 계획이라든지 뭐 철학 정도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 콕뱅크 모바일 웹 서비스를 우리 시스템 오픈된 게 이제 한 1,000만 명 고객이 네. 벌써 이제 지난 2월에 돌파를 했어요. 1,000만. 예, 그렇죠. 1,000만이면 우리 국민의 4명에 1명 중은 다 우리 모바일 웹을 좀 지역금융 서비스를 갖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 그 상호금융은 어떻게 보면 뭐 선진금융에 못지않게 모든 시스템들을 또 기능들을 좀 갖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출 뭐 우리 보통 이제 신용보증을 통해서 보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저금리 대출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다양한 대출 상품들도 있고 또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이라든가 우대 금리 수신 상품 등 다양한 또 예금 상품들이 있어요. 또 아까 말씀드린 콕뱅크라든가 마이데이터라든가 하는 최근 또 뭐 모바일 그 다양한 선진금융 기법을 도입한 모바일 웹 서비스도 가동 중에 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우리 농촌에 이제 고령자들이 많으시잖아요. 이러한 선진 금융 기법이 아무리 준비가 돼 있어도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사용하기는 좀 한계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사실은 저희가 디지털 매니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 농촌형 농협의 고령층을 위해서 좀 우리 모바일이나 컴퓨터 이런 것에 접속하기 사용하기 편하게 1:1 그 맞춤형 우리 도우미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더욱더 이런 우리 선진화된 금융 그 서비스가 우리 농업에 계시는 농업인들에게 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교육과 또 안내를 좀 해드리는 것이 좀 도릴 것 같아요. 그래서 혹여나 이제 농촌에서 야 농촌이니까 이게 서비스가 형편없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선입견이고 그렇죠, 그렇죠. 지금 충분한 시스템이 돼 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하시면 되고 우리 아까 그 도우미 제도를 또 활용해서 또 접근해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또 도시민들이 누리는 어떤 선진 금융 기법만이 아니라 농어촌에도 이게 다 준비가 돼 있고 현재 그렇게 가동이 돼 있고 그거를 또 농업인들이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오늘의 농사 웹 같은 것을 통해서도 영농 정보를 활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이런 실제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에는 그 농축협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국에 이제 1,112개 농축협이 있는데요. 우리 전라북도는 한 92개가 농축협이 있는데 여기에 한 6천여 명의 직원들이 이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우리 농축협의 이제 농축협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뭐 농촌만에 있는 게 아니라 도시 어느 지역이나 다 같이 우리 가까이에 있는 친근한 조직이기도 하고
또 이게 설립 금기가 이제 농업법에 따라서 금기에서 우리 그 농업인 조합원들이 출자위에서 만들어진 자율적인 협동조합 조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안에는 이제 주인이 조합원이신데요. 우리 92개 농축협의 조합원이 적어도 좀 한 19만 명 정도 이렇게 돼 있고 우리 전라북도 인구의 한 10.6%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적으로 이제 뭐 산지유통센터라든가 우리 RPC라든가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 하나로마트등 이제 사업장이 한 500여 개 사업장에서 생산부터 가공, 제조, 판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할들을 통해서 한 5조 2천억 가량의 우리 경제 사업량을 좀 취급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전라북도에 한 100개 가까운 농축협이 있는데요. 각 그 지점마다 또 지역마다 그 특색이 다 있더라고요. 특색마다 그렇죠. 또 추구하고 있는 뭐 좀 철학도 다르고 상품도 다르고 하니까 재밌어요. 그 중에서 혹시 여기는 한번 좀 소개해주고 싶은데 여긴 참 특색 있는데 라는 거 한두 군데가 있다면 어떤 것을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자리에서는 특정의 농협만 이렇게 소개하면 우리 조합장님들이 서운해하실 것 같은데요. 아무튼 뭐 우리 92개 농축협마다 각각의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특징들이 있죠. 그것을 다 소개하기는 좀 그렇고 우리 농협에는 이제 1112개 농축협을 대상화라는 그 종합업적평가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평가는 아까 사무금융 이제 금융사업을 평가한 거라면 이것은 이제 금융사업이다, 경제사업이다, 지도사업, 농협이 하고 있는 우리 조합원을 위해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그 상인데 뭐 지난해 그 열심히 하셔서 우리 정읍 원예농협하고 우리 남원 축협이 그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특정의 사업만이 아니라 종합적인 사업을 다 잘한 정말 우리 농업인 조합원들이 정말 베스트라고 인정하는 조합입니다. 그래서 좀 다만 제 욕심에는 좀 많이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두 곳 정도인데 아마 올해는 이제 제가 1시군 1농협 이상으로 이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도록 열심히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MBC에서도 열심히 또 홍보해주고 있는 그 우리 익산 농협의 그 찹쌀떡, 생크림 찹쌀떡. 맞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지금 최근에 쌀 소비가 계속 뭐 줄어들고 있는 속에서 또 쌀 재고의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산한 쌀로 이 뭐 생크림 찹쌀떡을 만들다 보니까 우리 뭐 고객분들도 물론 좋아하시지만 우리 조합장님들도 관심이 많으시고 서로 여러 응원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뭐 또 딸기하고 녹차 맛을 또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고 있는 생산한 농산물을 통해서 또 소비해주는 역할을 또 해주지 않을까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더 많은 농협들 소개를 하다 보면 시간이 없겠죠. 시간 관계상 어쩔 수 없다라는 거 이해를 해주시면 우리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각 지역의 각 농축협이 각자의 특성을 가지고 성장하면 정말 좋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전북 농협이 어떤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또 지켜봐 주시고 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겠는데요. 저는 이제 그 우리 농업과 농촌 더 나아가서 농협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이제 고민하다 보면 결국 이제 농축협의 문제인데요. 우리 전북의 농축협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좀 부족하다라는 아까 이제 말씀한 그 특색 있는 농협들을 소개를 좀 부탁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일농협 일 아이덴티티화를 이제 아까 우리 삼시의 어떤 프로그램의 그 실행 프로그램의 연장선에서 좀 그것을 좀 추진하고 있어요. 우리가 용진농협 하면 완주에 그 로컬 푸드 1번지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잖아요. 우리 또 광활농협 하면 뭐가 생각나는지 아십니까? 그 하우스 뻘감자, 해풍 맞은 뻘감자. 우리 그 시설 봄감자 아주 시장에서 좋은 가격을 내고 있고 군산 원예농협 하면 뭐가 생각나는지 아십니까? 군산 원예. 군산 혹시 보리? 그래요. 쌀보리로 만든 또 짬뽕 건강식 짬뽕. 그렇죠,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농협을 이름을 네이밍을 대면 이런 것이 이제 연상이 되게끔 하는 게 이제 아이덴티티화라는 프로젝트인데요. 그래서 이제 적어도 농축협마다 하나의 아이덴티티를 확립을 하면 적어도 전국의 경쟁력을 갖게 된다면 또 이 하나를 가지고 전후방적으로 연결된 사업이 다 잘 되게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개의 사업에 집중해서 그 조합의 특색을 만들고 그 연관된 사업을 또 활성화시켜서 결국이 그것은 우리 농업인 실익증대와
또 유통 혁신을 촉진하는 또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사업에 모든 역량을 좀 집중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시설이나 자금을 지원하는 문제가 아니라 함께 협력하고 함께 사업을 고민하면서 풀어가면서 핵심 사업화를 이뤄낼 때 그 어떤 지원의 효과도 더 클 거고 또 가치도 충분히 의미 있게 나타날 거다. 그것이 이제 결국은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최우수한 결과들로 또 수상의 어떤 결과들도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모든 역량을 좀 집중할 계획이고 또 필요하다면 뭐 지자체나 우리 중앙본부를 향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지원 방안도 좀 강구할 방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네. 부안의 고향이시죠? 예, 예. 네. 그 어떤 계기로 이렇게 농협인의 길을 걷게 됐는지도 궁금하네요. 좀 우스울 수 있는데 사실은 4시 반에 문을 닫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농협이 예, 그때 그래서 4시 반에 문을 닫는데 그게 업무가 끝나는 줄 알고 입사 지원서를 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이후의 일들이 더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스갯소리고 저는 이제 그 농협에 입사하기 전에 좀 뭐 이름 내면 알만한 그런 그 기업에도 회사에도 여러 군데 이제 합격이 돼서 서울에서 이제 근무할 기회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지역에서 제 고향에서 근무하고 싶은 마음이 좀 강했어요. 그래서 지역 고향으로 발령을 내주면 내 농협에 오겠다. 인사 담당자한테 이제 감히 패기가 아주 엄청났는데요. 그렇죠. 엄청난 제안을 했죠. 네. 그래도 알고 봤더니 부안으로 바로 발령을 내줬는데 그때 와서 보니까 그 직원들이 거기는 좀 어떤 격오지였던 오지의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TU가 항상 남아 네,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서로 가려고 하는 지역이 됐지만 네. 그때 당시만 해도 선호하지 않은 지역이었는데. 대부분은 막 수도권으로. 예, 근데 서울에서 네. 뭐 그쪽으로 가겠다 보니 그래서 제가 농협에 오게 됐는데 농협에 와서 이제 부안에서 근무하면서 제가 아침마다 동전 카트기를 끌면서 그 뒤에 시장을 돌면서 시장 아주머니들 이렇게 동전도 나눠주면서 차도 마시면서 지역사회 고향에서의 어떤 업무를 시작을 했어요. 때로 이제 갔다 오면 생선 냄새 나는 동전을 집회를 다시 할 때마다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 수가 있겠지만 여기에서 느끼는 고향의 어떤 그 맛, 고향의 느낌들을 느끼면서 농협에 오는 길 참 잘했다. 그래서 이 농협을 선택했을 때 선배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지만 오늘날 그래도 일과 보람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누리고 있는 당신이 부럽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고통도 희생도 또 노력도 많이 있었고 애환도 많이 있어요. 농협에 배지를 달고 있는 그 자체로 단순한 월급쟁이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농업 농촌이 어려우면 같이 우려하고 또 좋을 때 웃을 수 있는 같이 함께 한다는 게 뭔가 가치가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농협에 배지를 달고 있는 이 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한 30년 정도 근무하셨죠? 예, 그렇죠. 네. 그럼 30년 동안 정말 뭐 다양한 부서도 또 많이 경험도 하셨고 그 안에 정말 많은 뭐 농업인 뭐 축산인들도 많이 만나셨을 텐데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단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좀 소개해주고 싶다. 떠오르는 뭐 사람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어떤 분이 계십니까? 우리 어머니가 항상 그 와이셔츠가 왜 이렇게 먼지가 많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예. 좀 저희가 이제 그때 초창기 90년대 초창기에 신토부리 창구라는 경제사 판매 사업을 금융 창구에서 같이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농협에서 쌀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 쌀이 그때만 해도 20kg짜리가 오는데 제가 이제 그때가 등치가 좋아서 그런지 꼭 우리 뭐 뒤에 과장님께서 저 쌀을 들만한 게 우리 김 계장뿐이 없는 것 같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생각하지만 그때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20kg짜리 두 개 그 80kg를 가대기를 하면서 트럭에 쌀을 날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래도 그 선배님이 저를 단단하게 키우셨구나 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돌면은 또 좀 저를 너무 부려먹으신 거 아닌가 우스개 생각도 하는데 저를 이렇게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한 것도 그 선배님이 저를 단단하게 그리고 교만하지 않게 겸손함으로 저를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저에게 또 멘토 역할을 해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눈은 웃고 계신데 약간 좀 그 쌀 이빨을 꽉 깨물고 계시네요. 아니요, 쌀 가대 이게 참 쉽지 않거든요. 지금 이제 20kg 들기도 힘든데 그런 부분이고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느꼈던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 중에서 제가 꼭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전라북도가 이제 아시겠지만 어떤 그 소품, 뭐 소량 다품목 구조의 어떤 생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원예작물 같은 경우, 뭐 전국에서 좀, 주산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품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각 개별 단위의 어떤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 어떤 그 수치가를 좀 판매가를 높이기에는 한계점이 있어서 어떤 유통시대의 어떤 변화의 흐름 속에서, 통합 마케팅 조직을 육성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2012년도, 14년도에서 전라북도와 함께 우리 시군 그리고 우리 농협이 함께 협력을 해서 각 시군별로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을 육성함으로써 마케팅의 통합 시대를 이루었고 그때 한 500억 정도의 어떤 그 판매 실적이 지금 뭐 최근에 5천억을 넘어섰고 이제 6천억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그 현장의 중심에 제가 그때 같이 함께 했다는 데 참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아시겠지만 이제 노컬 하면 우리 전라북도가 1번지잖아요. 네. 용진농협에서 시작을 할 때 2012년도에. 맞습니다. 제가 같이 이제 우리 용진농협하고 같이 시작을 했거든요. 그것을 이제 정책적으로 우리 안에 프로그래머를 하고 이것을 의미를 부여하는 역할들을 하면서 지역의 먹거리의 선순환 공급의 어떤 시스템들을 만들어가는 시작 단계에 같이 함께 할 수 있었던 어떤 시간들이 또 특별히 더 전북에 와서 의미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서울에 이제 2년 동안 부장으로 있으면서 제가 요즘 비대면 거래의 어떤 유통 트렌드가 많이 변화가 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속에서 우리 농업인들이 이제 비대면 어떤 그 채널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용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고 많은 전문적인 것들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농업인들이 좀 준비하는 시간들을 좀 줄여주고 또 비용을 줄여서 또 수시로 농업인들이 비대면의 어떤 그 채널 속에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거점별로 이제 온라인 지역센터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 80여 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뭐 라이브 커머스를 통한 판매라든가 다양한 또 우리 비대면 상품을 만드는 상품화의 어떤 과정들을 또 지도해주고 또 같이 상품을 개발하는 역할들을 전국적으로 좀 하고 있는 게 본부 중앙부에서 했던 또 보람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제 자랑을 했나요? 네, 그런 이야기를 또 예, 이제 네. 앞으로 우리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듣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당부 말씀, 또 응원을 또 부탁드린다는 말씀 듣고 마무리할게요. 정말로 우리 뭐 어느 때보다도 우리 전라북도도 우리 농업 농촌 우리 도민님 그 모든 분들이 어려운 시기를 좀 겪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정말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고 나와 함께 이야기하고 그 어려움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농협은 정말로 이렇게 어려운 때에 정말로 언제나 먼저 달려가지고 좀 가장 가까이에서 친한 친구 같은 조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에 발 맞추어서 진정으로 특별하고 칭찬받는 전북농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고요. 때로는 따뜻한 꾸지람도 열심히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부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전라북도는 누가 뭐래도 농도잖아요. 전라북도의 농업인들이 정말 살맛나게 또 농업의 역할을 다하고 또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은 또 역할을 해주실 거라 또 당부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